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내일로 8년을 맞습니다. 참사 현장을 간직한 채 목포 신항에 서 있는 세월호 곳곳을 유가족이 직접 살펴봤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를 세월호 추모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희생자를 추모하고 생명의 의미를 되새기는 다채로운 행사나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창만 어류 폐사와 관련해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뒤늦게 세척제 성분 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지역에서 발생한 어류 폐사 90%가 원인을 밝혀내지 못해 초기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수 상공회의소가 익산 여수간 전라선 KTX 전용선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건의했습니다. 전라선 배후 지역의 교통 인프라를 개선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서자는 취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서 오늘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1,936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오후 5시까지 여수에서 650명, 순천에서 737명, 광양 349명, 고흥에서 200명이 신규 확진됐다며 어제 동시간대보다 300명가량 감소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전남 동부권에서 최근 일주일간 일일 평균 확진자는 3,262명으로 전주에 비해 30% 가까이가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각급 학교의 1학기 중간고사가 다가오면서 전라남 도교육청이 학생평가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를 위한 별도 시험실 설치는 4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관계기관 협의 결과와 학교 보건법, 현재 방역 지침에 따라 응시 제한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기고사 보완관리 계획 수립과 평가 단계별 자체 점검 등 학업 성적 관리 지침을 준수해 보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내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8년이 되는 날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증거물인 선체는 8년의 시간을 곳곳에 새긴 채 목포 신항에 서 있습니다. 참사 당시 상황과 침몰 원인 등 많은 진실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저희 MBC가 정성욱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부서장과 함께 세월호 구석구석을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에서 진상규명부서장을 맡고 있는 단원고 2학년 7반 정동수 아빠 정성욱입니다. 지금 우리가 올라온 것은 램프를 통해서 올라온 겁니다. 램프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 이 공간은 D데크, 화물칸, 화물차를 실는 공간입니다. 지금 저희는 타겟실에 들어와 있어요. 차를 조정해 주는 공간입니다. 내인설의 주된 내용이 바로 이 솔밸브입니다. 이 안에 이물질이 껴서 이게 딱 멈춰버린 겁니다. 그래서 세월호가 선회를 해서 배가 침몰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내인설입니다. 다만 여기 내인설에서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언제 고착이 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특히 이 세월호는 20년이 넘은 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고장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 수밀문이라는 걸 다 해놓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1시간 40분이라는 이 짧은 시간 안에 세월호가 보건성을 잃고 전복하게 된 겁니다. 지금 이 공간은 단원고 남학생들이 있던 객실입니다. 뒤를 돌아보시면 바로 나갈 수 있는 출입문이 있어요. 이 안에서 아이들은 다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송에서 뭐하라고 방송을 했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라고 방송을 계속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공간, 지금 이 객실, 이 객실은 잠수사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저희한테는 가장 아픈 방이기도 합니다. 이 방 안에서 16명 있다 보니까 다 엉켜 있었어요. 다 엉켜요. 그러니까 잠수사들이 안 풀어지니까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보러 가야지 라고 얘기하면은 좀 풀렸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선장실입니다. 불과 선장실과 조타실은 불과 얼마 안 되죠. 근데 선장은 이 공간에 있다가 세월호가 기울기 시작하니까 팬티바람으로 탈출을 합니다. 이곳은 조류가 우리나라 2번째로 세기 때문에 꼭 선장이 키를 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선장은 키를 잡지 않았어요. 세월호 외부에 뭔가는 모르지만 충격이 가해졌다는 게 열린안입니다. 그 중에 대표되는 게 이 스테빌라이저입니다. 이 스테빌라이저가 원래 각도가 20.5도까지밖에 안 돌아갑니다. 근데 세월호가 올라왔을 때는 50.9도가 돌아가 있던 거예요. 근데 사참위가 이걸 다시 조사하면서 최소한 물속에서 100톤 이상의 힘이 가해져야만이 이게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그럼 물속에서 100톤의 힘을 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아직까지는 그것까지는 결론이 안 났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잊혀져 가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세월호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세월호가 침몰했는지, 왜 구하지 않은지를 저희들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 때까지는 좀 잊지 않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교육 현장에선 다음 주까지를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생명의 의미를 되새기는 추모 주간으로 정했는데요. 그 현장을 안상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수의 한 중학교 등굣길. 학생회가 이른 아침부터 직접 만든 세월호 추모 플래카드를 들고 학생들을 맞이합니다. 또 학교 입구에서는 학생들이 노란 종이배 모형에 자신의 이름과 함께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마음을 새깁니다. 세월호 사건이란 안타까운 사건이 지난 지 벌써 8년이 되었는데요. 저희 학교에서는 이러한 일을 상기시키기 위해 또 사회적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기 위해 저희 학교에서는 종이배를 접어 그 위에 추모글을 작성하고 304명의 희생자를 낸 세월호 참사 8주기에 앞서 교육당국이 이번 주부터 2주간 추모 주간으로 지정하고 학교마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학생들이 제작했던 종이배를 모아 추모관까지 조성하면서 학생뿐 아니라 선생님들까지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인근 학교에서도 노란 리본에 글귀를 새겨 학교 펜스에 달아놓는 등 추모에 동참했습니다. 어제부터 자취의 친구들과 계속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이 노란 리본에 부는 바람처럼 어떤 형태로든 유가족분들의 품에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이를 계기로 학교에서는 지진 체험과 심폐소생술 등의 안전교육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다시는 이렇게 우리 고귀한 학생들의 희생이 이 세상에서 있지 않았으면 하고 이를 계기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안전의식이라든가 또 우리 학교에서 더욱더 이제 이런 안전에 대한 대책을 세울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마음을 되새겼던 추모 주간. 아물지 않은 상처 속에서 학생들은 희생자들을 기리는 마음과 함께 안전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를 여전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상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박기성 전 방송위원회 연구위원이 여수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 전 연구위원은 오늘 여수시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여수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분열과 갈등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며 통합과 화합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연구위원은 이어서 공감하는 소통으로 답답한 시정을 바로잡고 특정 지역에 치우치지 않은 여수만의 새로운 발전 전략을 펼치겠다며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여수시가 오는 6월 말까지 진행되는 웅천 부영 2, 3차 하자 보수에 대한 철저한 행정지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부영 측이 시에 제출한 하자 보수 이행 계획서에 따라 주 출입구 캐노피 보강과 세대 벽 타일 보수, 주차장 균열과 외벽 옹벽 보강 공사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6월 말까지 하자 보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웅천 부영 2, 3차의 분양 전환과 하자에 대한 계속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영 측에 하자 보수 이행 계획서 제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해창만의 어류 폐사와 관련해 부실조사 논란이 불거지자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뒤늦게 세척제 성분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앞서 발생한 어류 폐사에 대한 조사 대부분이 원인 불명으로 종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어류 폐사의 조사 대응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해창만에 정박한 한 고깃배에 13리터짜리 주방세제 용기들이 널려 있습니다. 지난 1일 주민이 직접 촬영했다는 사진인데 이미 다 사용한 듯 용기 3개 중 2개는 텅 비었습니다.
얼마 전 주방 세제 성분인 ABS가 검출된 데 이어 세척제로 인한 어류 폐사가 의심되는 새로운 정황인 겁니다. 주방 세제가 배에 실릴 일이 없죠. 그냥 지나다가 배에 뭐 통이 실려 있고 그래서 조금 의심스러워서 내가 사진을 찍어 놓은 거죠. 어제 지자체가 세척제 성분을 조사하지 않은 점이 드러나 어류 폐사 부실 조사 논란이 불거지자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오늘에서야 뒤늦게 ABS 성분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폐사 발생 한 달이 지난 만큼 지자체 재조사의 의미는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마치 일반 사건 사고처럼 어류 폐사도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원인 규명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보통 3일에서 한 달 정도가 되면 얘네들은 자연 분해가 일어나요. 또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희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증거가 점차적으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주민들이 직접 연구소에 의뢰하지 않았더라면 폐사 원인의 실마리를 놓쳤을 거란 지적이 나오면서 지자체 차원의 어류 폐사 대응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 2019년부터 발생한 전남 지역 어류 폐사 11건 중 90% 이상이 원인을 밝히지 못한 채 종결됐습니다. 정황을 판단해가지고 지역에 탐문 조사를 해서 어떤 분석을 해야 될 것들을 유추해서 나가고 해야 되는데 지역에 그런 전문가가 없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요. 누군가에 의해 물고기들이 죽어나간 해창만 어류 폐사 사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물고기 폐사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호남 권역 9개 지역 상공회의소가 익산 여수간 전라선 KTX 전용선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공동 건의했습니다. 이들 상인은 여수 광양만권은 남해안의 대표적인 관광지이자 호남 최대의 산단 지역인데도 현재 전라선 고속철도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익산 여수간 전라선 KTX 전용선 건설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 포함시켜달라고 대통령 당선자와 지역 국회의원 등에게 공동 건의서를 보냈습니다. 여수 상인은 특히 전라선 KTX 전용선이 건설되면 전라선 배후 지역의 교통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 전남 동부권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낮 기온도 22도까지 올라 포근했는데요. 내일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오늘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여수 9에서 16도, 순천과 광양 8에서 20도, 고흥 6에서 19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8에서 21도, 목포는 9에서 18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남해서부 해상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1에서 2.5m, 먼바다에서 1.5에서 4m로 일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당분간 비 소식은 없고 일교차가 큰 날씨에 낮 기온은 20도 안팎을 유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도내 각 지역에서 여순 사건 피해 신고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직권 전수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여순 11구 범국민연대는 지난 1월 말부터 여순 사건 피해 신고 접수가 진행되고 있지만 많은 목격자들이 고령으로 세상을 떠나 유족들이 증인을 내세울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